주라기 덕질을 하며 이런 경우 참 많았을 거예요. 온라인에서 상품 이미지를 봤을 때, 와, 저건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제품이 있는 반면, 온라인에서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제품을 보신 기억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로였던 제품이 제 손에 들어오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크 앤 로어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리뷰하려 해요. 도미니언 영화 속에서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던 이 공룡, 당연하게 마텔이 여러가지 형태로 이미 발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이 좀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다른 라인업의 제품과 사이즈가 맞는 중형 크기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에 추가되는 액션 기능 역시 새롭고 다양해지는 것 같네요. 물론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느낌의 새로운 액션 기능. 좋습니다. 액션 기능 때문에 제품의 본연의 이미지가 얼마나 흉측해졌건 장난감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건 정말 칭찬해줘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제품 역시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은가의 시점으로 바라보려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의 리뷰에 앞서 박스의 포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이미 도미니언 제품을 좀 사보셨다 하시면 박스 정도는 대강 어떤 형태다 라는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도미니언 스타일의 박스, 하지만 피규어의 앞쪽 부분은 액션 기능으로 인해 커팅되어 있네요. 박스의 뒷면으로는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사진과 함께 폭군 티렉스와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사진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도미니언 영화 속 마지막 배틀 장면을 만들 수 있겠어요. 사실 세틀러 박사와 전투씬 공룡을 모두 포함한 제품이 타겟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죠. 가격이 좀 어마어마해서 저는 세일할 때까지는 기다려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상석으로 모셔볼까요?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도색 작업,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록색의 바디와 함께 검정색 줄무늬로 표현이 됐는데요. 몸통 전체를 감싸주는 줄무늬가 한층 피규어를 다채롭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선 조형 자체는 합격점을 주겠지만 동시에 액션 기능 때문에 못생김 딱지도 줘야 할 것 같네요. 몸통 중간 부분 때문에 전시할 때도 뭔가 좀 난잡할 것 같아요. 우리 기가노토가 앞을 못 본답니다. 다른 버전의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더 이상 발매를 안 하려나요, 마텔? 그럼 공룡의 머리부터 살펴볼게요. 피부 표현 양호합니다. 뭔가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머리 밑부분의 도색이나 비늘 표현들은 좀 더 추가하고 싶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밋밋해요. 그래도 일단은 영화랑 비슷한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모습에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는데요. 이빨 조형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플라스틱으로 조형되고 잇몸에 박혀있는 방식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티렉스 이빨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됐었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런지 뻐드렁니처럼 튀어나온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이빨 모습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제작된 이빨이니 도색 미스의 확률도 상당히 적을 거예요. 공룡의 입안은 유광 처리로 마무리돼서 굉장히 축축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입안의 도색은 핑크색보다는 뭔가 연한 보라색 계열인 것 같은데 이건 또 예상 못했네요. 계속해서 목 부분으로 내려가 보면 굉장히 갑옷스러운 느낌의 돌기와 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공룡 목 부분의 주름들도 빼먹을 수 없는 디테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몸통에도 양호한 수준의 피부 디테일이 이어지게 돼요. 액션 기능 때문에 표면적으로 가려지는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비늘 표현 잘 되어 있답니다. 이번 제품이 굉장히 엉성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등의 돌기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정신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떡하니 큰 돌기들이 등 위에 솟아오르게 됩니다. 액션 기능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지만 어색하고 엉성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공룡의 팔과 다리에는 근육 라인이 다부지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상처와 비늘 표현까지 마무리가 잘 됐네요. 사람들이 비교적 신경 쓰지 않는 부위라고 해서 디테일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주니 뭔가 좋네요. 손톱 도색은 아쉽게도 생략됐습니다. 하지만 발톱 도색은 유광 검정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덕분에 피규어가 뭔가 만들다 만 느낌도 없잖아 생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선반 위에 놓인 제품을 슬쩍 봐도 이 초록색의 도마뱀은 뭔가 밋밋하다는 느낌을 절로 줄 것 같달까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초록색의 꼬리는 크기, 돌기까지 거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의 줄무늬도 일부 꼬리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꼬리 끝까지 이어졌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건 또 마텔에게 너무 많이 바라는 거겠죠? 꼬리는 잘 가다가 관절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건 또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꼬리 관절을 몇 번 시도했었다죠? 일단 저는 이런 엉성한 관절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번 기가노토사우루스에 이것저것 추가하고 싶었나 본데 이 제품은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의 표본 같네요. 그리고 여기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스캔 코드도 잠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컬렉션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래시 앤 로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가지고 놀기 좋은 관절을 포함한 피규어 같아요. 일반적인 수각류 피규어에 포함되는 관절이 다수긴 하지만요. 먼저 턱에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위턱과 아래턱 모두 가동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액션 기능 때문에 개별적인 가동은 불가능해요. 로어 어택처럼 위턱과 아래턱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방식은 마텔이 요즘 밀고 있는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글쎄요. 그리고 예상하셨듯이 팔은 앞뒤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리 역시 개별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답니다. 꼬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냥 통짜 꼬리가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독특하다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동시에 엉성하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두 가지의 액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등 위의 버튼을 이용해서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양옆으로 몸통을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버튼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이 버튼으로는 입을 열고 닫으며 포효하는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앤 로어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을 추천드리냐고요? 만약 마텔의 실험과도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제품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다면 물론이요.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 발매 가격은 신경 안 쓰고 구매한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도 몸통 중간에 갈라진 부분, 관절 때문에 나눠진 꼬리가 참 난감하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발매된 도미니언 라인업 제품들과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점이 바로 구매를 결정하는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컬렉터들이 찾는 제품이니만큼 초도 수량은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나 재고가 남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제품이 쌓일지도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재고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총알 장전만 하시면 구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발매가 됐으니 조만간 제 주변의 마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라이크 앤 로어 기가노토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영상을 보면서 구매 욕구가 담겨졌나요? 아니면 이번 제품은 그냥 패스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좀 더 많은 제품의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